네, 안녕하세요. 프로스케어 김창수입니다. 벌써 이제 시즌이 3분의 2가 간 이제 2월 달이고요. 다음 주면 이제 그 또 설 연휴도 시작이 되는데 2월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스키에 대한 약간 열정이 식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2월 달에 연습을 열심히 하시는 게 좋아요. 2월 달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을 열심히 하셔도 금방 또 실력이 늘기 때문에 내년 시즌을 생각하시면은 2월 달에도 열심히 하시면은 훨씬 더 멋진 스키를 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강의는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쇼톤에서의 세 가지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쇼톤이란 거는 말 그대로 그죠, 양 스키를 11자로 해서 재빠르게 회전하는 기술을 쇼톤이라 그러고요. 쇼턴은 이제 뭐 상급자의 어떤 전형적인 대표 기술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쇼턴은 이제 뭐 이런 상으로 보면은 패러렐 롱턴이죠. 롱턴을 이제 크기를 점점점 줄이면은 쇼턴이 되는 거지만은 사실은 이제 쇼턴은 재빠르게 회전을 하기 위해서 몸을 쓰는 방법이라든가 스키를 조작하는 방법이 또 사실은 이제 약간 패러렐 턴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잘 하셔야지만 패러렐 턴에서 쇼턴 갈 때 혹은 쇼턴을 단독적으로 연습하실 때 훨씬 더 쉽고 편하게 그리고 또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쇼턴에서 필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저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쇼턴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상체를 고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쇼턴을 이제 얘기할 때 쇼턴의 기술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상체를, 그죠, 상체의 방향을 폴라인 방향으로 최대 경사선 방향이죠. 슬로프가 가장 경사가 급한 최대 경사선 방향으로 이제 고정을 시켜서 이제 하체만 돌아가서 상하체가 이렇게 비틀어졌다가 몸이 꼬였다가 풀어지는 힘으로 몸이 꼬였다 풀어졌다 하는 그런 회복력, 꼬이는 힘과 회복력으로서 쇼턴을 빨리 하게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제 상체를 아래쪽으로 고정시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실은 반은 맞고 또 반은 사실은 틀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완사면이라든가 혹은 스피드가 느린 경우 혹은 얕은 턴을 하는 게 외력이 적은 상황에서는 스키가 일단 돌아가는 양 자체가, 그렇죠, 회전각 자체가 별로 크지가 않고요. 또 엣지를 세워주는 엣진각 자체도 크지 않아요. 그리고 하중도 크지 않기 때문에 상체를 고정시키고 하체만 돌리는 것만으로서도 쇼턴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비교적 수월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사가 급해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혹은 턴호가 깊어지게 되면 외력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외력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마찬가지로 스키가 더 많이 깊게 회전이 돼야 되고요. 회전각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엣지도 많이 세워서 몸이 꺾임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하중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신체에 전달되는 회전력, 그러니까 모멘텀도 커지기 때문에 단순히 상체를 고정시킨다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쉽게 상체가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이 나오면서 쇼턴의 빠른 리듬을 상당히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력이 적은 상황에서는 상체를 고정시킨다는 게 맞기도 하고 그렇게 상체를 고정시켜서 회전을 해야 되지만은, 외력이 큰 상황에서는 오히려 상체를 스키가 돌아가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력이 큰 상황에서 쇼턴을 하시려면은 상체를 움직여 주셔야지만 결과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 제가 상체가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스키가 만약에 제가 좌회전을 해가지고 스키가 이제 이렇게 그렇죠, 왼쪽으로 피보팅이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스키가 돌아가는 로테이션 되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 역방향이죠. 반대 방향으로 상체를 약간 돌려주는 동작을 있으셔야 돼요. 약간 느낌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카운터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카운터 로테이션하고 이제 뭐 한글로 얘기하면 이제 역회전이라고 할 수 있죠. 역회전이라고, 또 혹은 뭐 외향 회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스키가 돌아가는 약간 반대 방향으로 몸을 약간 돌려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또 만약에 제가 우회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스키가 돌아가는 오른쪽에 대해서 반대 방향, 약간 왼쪽으로 상체를 돌려주는 걸 동작을 하셔야지만 남들이 봤을 때 실제로는 상체가 고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스키가 돌아가는 반대 방향으로 상체를 돌려주시고요. 그러면은 상체와 하체가 꼬이면서 그렇죠, 이 카운터 로테이션 동작이 스키가 지나치게 돌아가는 거를 방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급사면 같은 경우는 스키가 회전성이 커지기 때문에 스키가 지나치게 많이 돌아가려는 성질이 생겨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때 카운터 로테이션 동작을
상체를 반대 방향으로 살짝 돌려주는 동작을 사용함으로써 스키가 지나치게 돌아가는 것을 일단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만약에 제가 상체를 약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스키가 돌아가는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상하체가 몸이 꼬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급사면 같은 경우는 스키가 회전각이 크기 때문에 스키가 많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많이 돌아가는 만큼 또 많은 회복력이 있어야지만, 많이 꼬였다 풀어지는 힘이 있어야 다음 턴을 쉽게 갈 텐데, 자 만약에 제가 좌회전 하면서 자 스키가 돌아갈 때 몸을 반대 방향으로 틀어주게 되면 그만큼 몸이 많이 비틀렸다 풀어지는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다음 턴을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체는 여러분들 특히 뭐 외력이 적은 상황에서 상체를 어느 정도 고정시킨다는 느낌이 괜찮지만요, 만약에 외력이 큰 상황에서는 상체를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움직여서 만약에 스키가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약간 왼쪽으로 움직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적극적으로 상체를 이 쇼턴 템포에 맞춰서 움직여 주시면서 약간 카운터 로테이션을 잡아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상체가 고정되고 남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상체가 고정이 됐구나 라고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같이 한번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카운터 로테이션 동작을요, 상체를 반대로 돌려주는 동작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이제 간단합니다. 풀을 앞에 잡으시고요, 턴을 하실 때 이 풀의 방향을 스키가 돌아가는 반대 방향으로, 카운터 방향으로 살짝 돌려주시는 거예요. 돌려주시고 업을 하시면 스키가 뉴트럴로 돌아올 때까지 유지하셨다가 다시 뉴트럴을 지나게 되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서 스키가 또 반대로 돌아가니까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또 반대쪽에 카운터 로테이션 잡아주는 겁니다. 또 잡아주시고 여기서 자 지금 이제 몸이 이제 카운터 로테이션 잡게 되면은 상하체가 몸이 꼬이게 되겠죠. 예, 그래서 외향이 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전진업을 하면서 풀어주면서 다시 회전에 원동력을 만들어내고요. 다시 반대 또 자 그 뉴트럴 포지션을 지나서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서 약간 그렇죠. 이렇게 과하게 돌리진 않아요. 약간 돌려주면서 또 스키가 지나치게 돌아가는 걸 막아주고요. 막아주고 또 몸의 꼬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하체를 돌리실 때, 그렇죠? 돌리실 때 골반이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골반은 안 돌아가게, 그렇죠? 골반이 분리가 돼서 여기 여러분들의 여기 고관절이 있잖아요. 고관절 아래쪽만 돌려주면서 이렇게 피보팅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서 같이 앞으로 가서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내려가시면서 약간 여유롭게 턴을 하시면서 상체를 그쵸 사체가 돌아갈 때 이 팔의 방향을 약간 반대로 돌려주었다가 다시 몸이 꼬였다 풀어주면서 탑이 다시 떨어지게 유도를 만들어 주고요. 다시 또 폴라인을 지나면은 반대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또 카운터 로테이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서 약간 다시 자 약간 스키가 돌아가는 반대 방향으로 상체를 약간 돌려주시는 거예요. 돌려주시고 다시 왼쪽으로 돌려. 자, 스키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은 자 왼쪽으로 돌아가면 오른쪽, 반대로 약간 돌려주고요. 이렇게 사실은 돌려주는데 저는 지금 마음속으로 스키를 돌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상체를 약간씩 반대 방향으로 많이 돌린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에서 보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스키가 돌아가는 거에 맞춰서 상체가 사실은 약간이 고정된다는 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상체를 여기서 그냥 고정시킨다고 생각하면은 상체가 자꾸 이렇게 쉽게 돌아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상체를 약간 반대 방향으로 카운터 로테이션을 잡아주면서 돌려준다고 생각하셔야지만 남들이 봤을 때 쇼턴에서 상체가 쉽게 고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체를 약간 스키가 돌아가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준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외력이 강한 상황에서 좀 더 상체를 잘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베이직 쇼턴의 기본적인 쇼턴의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제 제동성 엣징을 잘 이제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엣징은 이제 엣징의 어떤 이제 그 질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좀 더 스피드를 많이 컨트롤하는 제동성 엣징이 있고요. 조금 더 스피드를 많이 내는 활주성 엣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동성이란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브레이크를 좀 많이 걸어주는 거고요. 활주성은 좀 더 브레이크 없이 좀 더 속도를 많이 낸다는 느낌인데, 그래서 이제 제동성 엣징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스키딩이죠. 스키가 좀 더 옆으로 흘러가면서 설면에서 오는 저항을 많이 받는 게 이제 스키딩인데, 그런 스키딩 같은 게 가장 제동성 엣징의 대표적인 경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로 활주성 엣지 의 대표적인 건 바로 이제 카빙이죠.
마찰을 최소한으로 이제 저항을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좀 더 속도를 더 많이 유지하거나 좀 더 혹은 더 속도를 많이 내는 엣징인데요. 그래서 쇼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피드 컨트롤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스피드를 제어하면서 특히 뭐 완사면도 그렇지만 급사면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동성 엣징, 그렇죠? 쭉 약간 감속성 엣징이죠. 제동성 엣징을 많이 사용하셔서 일단 기본적으로 스피드 컨트롤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뭐 카빙 쇼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거기서 제동성에서 조금 더 이제 활주성 혹은 약간 가속성이라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엣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하시는 제동성 엣징은 일단 기본적으로 스피드를 잘 컨트롤해서 자기가 스피드가 폭주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그렇게 쇼턴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동성 엣징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설면에서 저항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저항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면서 제동성이 되는 건데요. 이제 쇼턴에서의 이제 어떤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이제 저항을 만들어내는 것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스키가 휘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저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턴을 하시면서 특히 이제 쇼턴 같은 경우는 재빠른 턴을 하기 위해서 약간 이 스키의 탑이 회전의 안쪽으로 자기의 몸의 안쪽으로 파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파고 들어오려면 좀 더 탑 쪽에 하중이 가면서 탑 쪽이 좀 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휘어짐 저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옆에서 봤을 때 가볍게 정강이를 누르시면서 약간 탑 쪽에 하중이 가도록.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앞바인딩과 스키 탑 사이에 요 센터 정도의 하중이 간다는 느낌, 혹은 약간 여기서 요 정도 가도 돼요. 약간 앞바인딩 근처에 하중이 가도록 해가지고 스키가 옆에서 봤을 때, 그렇죠, 탑 쪽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탑 쪽이 많이 쉬면서 이 휘어짐에 의한 저항을 받는 게 가장 일단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가볍게 정강이를 눌러주면서, 정강이를 눌렀을 때 너무 또 과하게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뒤꿈치가 이렇게 뜰 정도가 되면 안 돼요. 뒤꿈치가 안 뜨고 하중 포인트는 여러분들의 여기 복숭아뼈 아래 정도에서 하중 포인트를 두시고 가볍게 정강이 누르면서 탑 쪽에 하중이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쇼턴에서 제동성 엣징에서 필요한 가장 큰, 그렇죠, 휘어짐 저항을 만드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제동성 엣징에서 두 번째 이제 저항을 만드는 건 이제 바로 이제 마찰 저항입니다. 마찰 저항이란 건 뭐냐면 스키가 이렇게 설면을, 그렇죠, 긁으면서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걸 위해서는 스키가 이제 여러분들이 회전하실 때 피보팅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휘어짐 저항을 위해서 저희가 탑 쪽을 눌러줬죠. 눌러주면서 여러분들이 피보팅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탑은 안쪽으로 파고들고 테일은 약간 바깥쪽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설면을 여기서, 그렇죠, 엣지가 긁어주면서 약간 마찰 저항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찰 저항을 이용하셔서 설면을 엣지가 긁어주면서 또 스피드를 컨트롤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자, 탑을 아까 저희가 휘어짐 저항을 위해서 약간 눌러주면서요, 스키의 탑을 안으로, 그렇죠, 스키의 탑을 회전의 안쪽으로 혹은 몸 안쪽으로 이렇게 비틀어주는 동작이 필요해요. 이걸 이제 피보팅이라 그러죠. 피보팅 하면서 앞을 눌러주면서 스키의 탑이 파고들게, 이렇게 스키 탑이 파고들어야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엣징이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지고요, 또 스키의 탑이 파고들어야지만 조금 더 재빠른 리듬을 만들기 편해요. 만약에 이렇게 이 상태 탑이 안 파고들고 테일만 이렇게 밀어주시게 되면 엣징도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급사면 같은 데서는 엣징을 좀 이렇게, 그렇죠, 제대로 먹기 힘들고, 또 테일만 밀어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스키가 움직임이 커지기 때문에 재빠른 리듬을 만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탑을 눌러주면서, 그렇죠, 피보팅을 사용해서 탑이 자기 몸 안으로 들어오게, 회전의 안쪽으로 들어오게.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골반이, 그렇죠, 골반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골반이 여기서 같이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상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했던 포인트에서 상체의 카운터 로테이션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그렇죠, 마찰 저항을 만드는 건데, 그때는 고관절을 분리시켜서 하체 전체를 비틀어서 스키의 탑이 회전의 안쪽으로, 그렇죠, 파고 들어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쇼턴에서의 제동성 엣징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연습 방법이 있지만은 가장 여러분들이 흔하게 하는 방법은 안쪽 발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안쪽 발을 들어주면서 바깥 발의 정강이가 살짝 눌리면서도 피보팅이 가면서도 엣지가 살짝 쓰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스피드가 컨트롤되는 제동성 엣지, 좀 약간 감속성 엣징이라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엣징을 만들어 주면서 같이 한번 쇼턴을 하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발을 들어주시고 안쪽 발에 살짝 뒤를 더 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안쪽 발을 들어주면서 뒤를 살짝 들어주면서, 자, 상체를 약간씩, 그쵸, 아까 저희가 카운터 로테이션 연습을 했지만은 약간 반대쪽으로 약간 돌려준다는 느낌으로 뒤를 들어주면서, 자, 정강이를 살짝 눌러주면서 피보팅을 사용하시고요. 또 같이 상체를 약간씩 기울여주면서 하체가 엣지가 쓰도록, 자, 조금 더 정강이 눌러주면서 스키의 탑이 자기의 몸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뒤를 들어주면서 상체는 고정시켜주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제동성 엣징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제 쇼턴의 세 번째 포인트는요, 이제 중심 이동의 방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중심 이동의 방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패러렐 턴에서도 저희가 했었는데요. 이제 패러렐 턴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스키의 탑과 앞바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했었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쇼턴 같은 경우는 이제 재빠르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중심 이동을 하면서 중심 이동이 뭐 단순하게 체중만 오른발 왼발 오른발로 옮기는 게 아니라 중심 이동을 하면서 스키의 탑이 떨어지는, 스키의 팁이 드롭되는 거를 유도를 해가지고 조금 더 다음 턴을 재빠르게 가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쇼턴을 그쵸, 완사면에서 외력이 약한 경우, 뭐 이제 속도가 느리거나 혹은 얕은 턴을 할 때는 대부분 폴라인 방향으로 이제 그렇죠. 약간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약간 부치 옆방향, 폴라인 방향으로 업을 하게 되는데요. 점점 이제 경사가 세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혹은 깊은 턴을 해서 점점 외력이 증가할수록 폴라인 방향보다는 조금 더 스키가 진행하는 약간 반대 방향으로 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키가 진행하는 약간 직각 방향 정도로 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은, 자, 외력이 약한 경우죠. 외력이 약한 경우는 대부분 폴라인 방향으로 가볍게 업을 하시면서 스키가 중심 이동이 되고요. 중심 이동되고 스키의 탑이 떨어지는 거를 이제 유도한다 그러면은 조금 외력이 강한 경우에는 오히려 폴라인 방향보다는 스키가 진행하는 약간 직각 방향, 옆방향이죠. 스키가 진행하는 약간 반대 방향으로 업을 하셔야지만 스키가 조금 더 잘 떨어지면서도 신체 중심에 적극적인 낙하가 되기 때문에 경사가 급하거나 혹은 외력이 센 경우에서도 훨씬 더 다음 턴을 진입하기 용이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패러렐 롱턴과 차이가 있는 게 사실 이제 숏턴 같은 경우는 이제 짧은 엣징을 사용하다 보니까 반발력이 많이 발생해요. 반발력이 많이 발생하고 또 여기서 만약에 카운터 로테이션 잡다 보면 스키가 딱 멈추면서 반발력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외력이 큰 경우에는 이 반발력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급사면 같은 경우는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롱턴과는 다르게 약간 외력이 큰 경우에는 방향은 약간 뒷바인딩 방향이 되지만은 그렇죠. 방향이 되면서 좀 더 아랫 방향이 되지만 크기는 작아져야 돼요. 약간 그렇죠. 업다운의 크기로 봤을 때는 외력이 큰 경우 그렇죠. 외력이 그렇죠. 큰 경우에는 업다운을 약간 작게 하셔야 되고요. 외력이 작은 경우 뭐 완사면이라든가 혹은 스피드가 느리거나 아니면 이제 얕은 턴 같은 경우는 외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내력을 많이 사용해서 상하 운동을 많이 사용해서 업다운 사용해서 좀 더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방향이 폴라인 방향이면서도 약간 업다운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외력이 큰 경우에는 그렇죠. 큰 경우에는 외력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외력을 큰 경우에 다시 또 상하 운동을 크게 하게 되면 외력과 싸우면서 혹은 스키가 튀기 때문에 상당히 컨트롤하기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외력이 큰 경우에는 약간 뒷바인딩 방향으로 약간 폴라인의 옆쪽 방향으로 업 동작을 하면서 오히려 업을 위로 한다는 느낌보다 아래로 그렇죠. 아래로 하면서 약간 업 동작을 줄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약간 오히려 나중에 되면 이제 반대로 약간 흡수 동작을 사용하게 되는데 약간 밴딩이라 그러죠. 리트렉션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업 동작은 약간 패러렐 롱턴과는 약간 다른데 방향은 그렇죠. 외력이 작은 경우에는 약간 폴라인 방향으로 상하 운동을 조금 크게 해서 업 동작을 좀 크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외력이 큰 경우 같은 경우는 약간 뒷바인딩 방향, 폴라인 방향에서 약간 옆방향, 스키가 진행하는 약간 직각 방향으로 이제 상하 운동의 방향을 맞춰줘야 되지만 약간 상하 운동이 작아져야 됩니다. 작아지거나 혹은 또 너무 급사면으로 가게 되면 상하 운동을 반대로 하면서 흡수 동작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서 상하 운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업 동작을 하는 이제 방향의 연습은 뭐 방향과 크기의 연습은 저희가 이제 또 뭐 패러렐 턴스 연습하는데 양풀을 모으셔가지고요 풀 체킹을 하면서 그렇죠 하면서 이제 동시에 업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완사면에서 연습하신다 그러면 약간 마찬가지로 이제 풀 체킹을 자기 그렇죠 부추 옆에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면서 업 동작도 마찬가지로 폴라인 방향으로 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경사가 심한 곳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풀 체킹하는 플레이스를 그냥 장소를 조금 뒷바인딩 근처로 하셔가지고 조금 더 카운터 로테이션도 잡아주면서 조금 스키가 진행하는 약간 직각 방향으로 업 동작을 한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또 경사가 세면은 조금 더 위로 일어난다는 느낌보다는 아래로 몸을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업 동작을 하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더 폭넓은 숏턴 연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손을 모으셔가지고요 이제 풀 체킹을 하면서 업 동작을 하시는데
조금 완사면 같은 경우는 자기 부츠 옆에 정도 하시면서 업 동작도 마찬가지로 폴라인 방향으로 약간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급사면 가신다 그러면 조금 더 자기 뒷바인딩 근처로 가셔가지고 조금 더 스키에 대해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약간 반대 방향, 약간 직각 방향으로 업을 하시면서 업의 크기를 좀 줄이고요. 좀 더 아래로 업을 한다는, 밑으로 이제 몸을 떨어뜨리면서 업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내려오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운했다가 업 하시고요. 하나. 자, 스키가 진행하는 약간 반대 방향으로 업을 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그렇죠. 반대 방향 업 하시고, 업이 끝나면 바로 또 다음 턴 방향으로 몸을 바로 바꿔주면서 외양경을 잡으셔야지만 바로바로 엣징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자, 풀을 찍어주면서 상체 방향도 약간 카운터 로테이션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또 업을 하는 방향. 지금 뭐 이게 화면이 경사가 이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업 동작을 좀 크게 하는데요. 업을 하는 크기라든가 방향도 사면에 맞춰가지고, 그렇죠. 약간, 자, 사면이 경사가 심하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뒷바인딩 근처로 가면서도 업이 약간, 스키에 진행하는 반대 방향이 되는 거고요. 약간 사면이 경사가 만만하다 그러면 자기, 부츠 옆에 찍어주면서 폴라인 방향으로 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쇼턴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쇼턴에서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외에도 이제 쇼턴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메커니즘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또 이제 좀 기회가 될 때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강습은 이제 쇼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2월달이라고 해서 스킬 놓지 마시고 또 열심히 연습하시면은 좀 더 이제 더 많은 실력 향상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이제 다음번에 또 좋은 강의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